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장혜란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애터미가 경소상법으로 전개하는 이유와 법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중국 분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애터미가 과연 중국에서 직소 허가를 받았느냐? 네.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솔직히 대답해야죠. 직소 허가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 애터미가 지금 현재 경소상법으로 전개하는 그러한 이유와 안에 속속 들인 이러한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요, 아마 크게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는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직소관리조례라고 있고요. 하나는 전소금지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소관리조례가 뭘까요? 한국에서 말하면 방문판매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옆에 있는 전소금지조례는 피라미드 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외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자들이 하고 있는 그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직소원입니다. 직소원. 그러면 직소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 쓸 수 있는 직소원이라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까요? 사업자 등록증이 불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우리가 경소상을 신청하기 위해서 영업집조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번거로움이 있으시죠. 근데 여기 직소원은 이런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불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은 직소원과 회사와 판매 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보상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방식은 수당, 판매 보수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보상 단계는 1단계만 허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상 비율은 직접 판매액의 30% 이내죠. 이거는 한국의 35%와 30%가 이렇게 대조되는 것처럼 이러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거 법률은요, 직소관리조례의 규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는 경소상법으로 전개가 되는데 경소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소상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소상과 회사가 서비스 계약을 맺고요. 수당은 서비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집조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서비스 관련 자문 서비스 관련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보상 단계는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상 비율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소와 비교가 되겠죠. 다음은 경소상은요, 민법과 상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SN전자상입니다. SN전자상,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업 주체 역시 개인, 법인 사업자이시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내 서비스 계약을 맺고요. 수당은 서비스비, 경소상과 비슷한 부분이에요. 보상 단계는 대다수가 3단계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보상 비율 역시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자상 거래법은요, 최근에 사실 나온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은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직소원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판매원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자, 직소원에 대한 요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 지역이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큰 땅덩어리에서 영업 지역을 제한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좀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판매 전 직소원증을 꼭 제시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빠뜨린 게 뭐냐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수가 제한적이에요. 이 회사의 판매
제품이 약 400가지라고 했을 때 직소원이 판매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경소상은 어떨까요? 회사와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예, 전국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제품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SN전자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좀 나왔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인터넷상의 가상 영업 장소를 이용해 낼 수 있다. 맨 처음에 애터미가 처음에 회원 가입이 시작되고 경소상 신청하려고 영업 집조를 낼 때도 이러한 온라인 사업자 등록증을 인정한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요거를 막은 상태예요. 막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업 집조 온라인 주소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직접 판매 산업 현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계속 직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직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냐면요. 직소 허가는 중국에서 어떤 의미냐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떻게 까다로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인 경우에는요. 외국에서 3년 이상 직접 판매 운영 경력이 있어야 되고 허가 신청 전 5년 동안 모든 공안에서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내야 되냐면 자본금 8천만 위안. 8천만 위안. 한국 돈 아니에요. 중국 돈입니다. 그러면 약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136억 원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소 보증금으로 2천만 위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합했을 때 거의 한 170억 정도를 먼저 납입을 하고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 직소 영업 정보를 모두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실무 조건으로 제품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중국 내 자가 모든 중국의 직소 허가를 받는 것은 스톱된 상태예요. 그러면 만약 다시 이제 제기를 하게 된다면 애터미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이 허가를 받는 데는 아마 앞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을 갖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소원 하나예요. 직소원하고 경소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뉴스킨이나 A사나 중국에서 직소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모든 그러니까 판매원들을 직소원으로 하지 않고요. 직소원과 경소상을 합친 병행하는 상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이요. 경소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요. 경소상 매출입니다. 직소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회사에서 판매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경소상이랍니다. 경소상. 네.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경소상의 법으로 중국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직소관리 조례랑 전소금지 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지금 두 가지만 있고요. 현재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로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데 법은 지금 못 따라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든 직소든 경소상이든 SN전자상이든 범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러한 전소금지 조례예요. 이거 범하면 중국에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원칙 중심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소금지 조례는 과연 그렇게 무서울까?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아닙니다. 정말 법적으로 제대로 하면요.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가 과연 정말 이런 한국에 말하면 피라미드랑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보상 플랜,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보상 플랜이 어떻게 보면요.
중국에 있는 전소금지 조례와 비교를 했을 때 네, 참 좋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요 한 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소금지 조례는 일종의 피라미드 행위 금지법이에요. 그러면 직소든 경소든 S전자상이든 범하지 말아야 할 법입니다. 네. 전소금지 조례 제7조에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입비를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해야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애터미는 가입비가 있어요, 없어요? 가입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딱 맞는 거죠. 자, 다음은요. 또 수당을 계산할 때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리크루팅한 사람의 수로 수당을 계산하거나 하위 라인의 판매 실적을 근거로 수당을 계산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뭘까요? 추천인 수당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예요. 애터미 추천인 수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근데요,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위 라인에 대수별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그룹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룹 수당이죠.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좌라인 전체 합쳐서, 우라인 합쳐서 이게 수당이잖아요. 이게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전소금지 조례에 완전 딱 맞는 어떠한 우리의 보상 플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중국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계보도예요. 네. 한국에 우리는 정말 편하죠. 계보도를 보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하위에 어떤 파트너 사장님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중국에는 계보도가 없습니다. 네, 중국에는 계보도를 잊고 사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전소금지조례법에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 실적을 수당 계산 근거로 삼는 단순한 그룹 수당 계산 방식은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한 위법한 행동은 전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감 있게 애터미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애터미가 중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소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애터미가 중국에 지금 4월 1일 날 오픈해서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의 회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의 이러한 공장, 이러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완공된 상태가 있는 우리 공장은요, 칫솔과 주방용품 생산이 이미 허가증을 다 받고요. 열심히 지금 생산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6월에 온라인 쇼핑몰 오픈이 거의 임박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건설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 비전센터와 보건식품 공장입니다. 3단계로 2021년도에 착공 예정인 액상타입 보건식품 및 애터미 산업 클러스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는요, 정말 우리 경소상, 우리의 사업을 위해,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 중국에서 모든 준비를, 정말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중국의 파트너 사장님들께 애터미를 전하십시오.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요, 이제는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지금 전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의 5천만 인구랑 비교를 했을 때 약 28배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매일 쓰는 일상의 용품들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과연 애터미 제품을 다 살 수 있는지, 예. 자, 1인당 GDP를 보게 되면 알게 되죠. 예, 7890위안이고요. 이제 1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직접 판매 시장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2018년부터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홍콩, 대만을 다 합해서 400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장을 지금 앞에 두고 돌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법은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과감하게 중국 시장에 전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소장 신청은 어제 기준으로 5월 23일 기준으로 이제 경소장 신청이 1단계는 마무리됐습니다. 오픈하고 계속 또 이제 경소장 신청이 가능하죠. 네. 센터 신청은 언제까지냐면 5월 29일까지예요. 5월 29일까지가 1단계 신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단계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쇼핑몰 오픈하고 바로 센터 가정인 센터로 되어서 그 3개월 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유지하는 센터는 센터피를 다 받으면서 그리고 3개월 유지 합격이 되면 진정한 센터로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2단계 신청은 우리 오픈하고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오픈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6월, 7월, 8월 안에 3번 영업경리, 한국에서 말하면 판매사 유지를 3번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센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센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예를 들어서 9월 1일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글로벌 기준으로 1년에 12번 영업경리 판매사를 유지해야만 센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잘 양지하시고 잘 아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시장을 위해서 我们一起成功吧，加油! 네, 감사합니다.